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인데요. 파이썬에서는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오류 없이 처리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while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반복 논리는 특정 명령 또는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반복을 제어할 조건문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조건문이 불리한 익스프레션, 즉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쭉 흘러오다가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강의의 그 if문의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이 조건을 보고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명령문, 일을 시행을 하고 명령문을 쭉 수행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명령이 끝나게 되면 다시 조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또다시 명령 1부터 명령 n까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건이 틀리게 되면, 즉 false가 되는 순간에 이 안을 빠져나와서 바깥에 있는 명령문을 수행하게 되는 게 반복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반복문이 있습니다.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인데 while 반복문의 경우는 while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반드시 조건식이 와야 됩니다. 이 조건식이 불리한 익스프레션, 즉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되고 while문도 끝날 적에 콜론을 넣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쭉 흘러오다가 while을 만나면 while 옆에 있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면 while문 안, 이것을 while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덴트가 되어서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갑니다. 이 조건식이 또 참이면 다시 이 부분을 수행을 하고, 즉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계속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조건식이 틀리면 while의 바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while 반복문이고요. for 반복문은 형태가 조금 특별합니다. for라는 키워드 다음에 여기에 변수가 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가 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는 것들이 군집 자료형입니다. 문자열,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 이런 자료형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for 반복문에 대해서는 나머지 군집 자료형을 학습한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while문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죠. while 반복문에 대한 예제를 3개 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입니다. 1부터 5까지를 루프를 돌리면서, 즉 while 반복문을 돌리면서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서 1 찍고 또 2가 되어서 2를 찍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while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 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루프를 돌리려면 루프가 어디까지 돌아야 되는지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하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루프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반복문에서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while문 안에 이렇게 인덴트가 되어 있죠. while문 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항상 이런 패턴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A가 1일 때 조건이 맞죠. 프린트 A, 1을 출력하죠. A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으로 올라오죠. 조건이 또 맞으니까 2 출력, 3으로 만들고 조건이 맞으니까 3 출력, 4로 만들고 조건 맞고 4 출력되고 5로 만들고 여전히 조건이 맞으니까 출력되겠죠. 다음으로 A가 6이 되는 순간에 조건이 틀리니까 while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여기 어떤 문장이 있다면 수행이 되겠죠. 두 번째 예제로 1부터 10까지의 합을 파이썬 while 루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이썬에서는요, 루프를 돌릴 때 되도록이면은 적은 변수에다가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A에 1을 넣고 A가 하나씩 증가돼 가면서 A가 10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썸에다 A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A에 1을 넣고 썸에는 0을 넣습니다. 다음에 썸을 A만큼 증가시키죠. 그러면 썸이 1이 됩니다. 다음으로 1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 다시 썸에다가 A만큼 증가시키면 3이 되겠죠. 그리고 A는 하나 증가해서 3이 됩니다. 다음으로 썸 값이 A만큼 증가, 그 다음에 A 증가, 썸 값이 A만큼 증가, A 증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썸 값이 A만큼 증가하고 A가 또 하나 증가합니다. 썸 증가, A 증가. 네, 이렇게 해서 A가 10까지 갔을 때 썸 값은 55가 남게 되죠. 다음으로 A가 11이 됐을 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루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가 1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10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썸을 A만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while 룹이 끝나고 나서 썸을 찍으면 55가 나오겠죠. 루프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가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 세 개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간략하게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내장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줄로도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while 루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1부터 10까지를 while 루프를 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예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짝수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짝수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 본인이 판단할 때 편한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2부터 시작을 해서 2씩 증가하면서 10까지 가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1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10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A가 짝수인 경우를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만 썸에다가 값을 더하도록 시켜야겠죠. 그래서 while 루프 안에 if가 한번 들어가죠. if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짝수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인 경우에만 썸에다 A를 더해라 하고 짝수만 썸에 더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모두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while 루프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루프에서 중요한 건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중간의 변화 과정을 잘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while 루프를 제어하는 특별한 키워드인 break와 continu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ile 루프에 break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break는 while 루프를 끝내도록 해주는 특별한 키워드인데요. 일반적으로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10번 돌리는 패턴을 썼지만 어떤 패턴이든 상관이 없고요. 루프가 초기값 1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10번 간다고 할 때 10번 루프를 돌리는 순간에 만약에 10번까지 다 안 가더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브레이크 해라 라고 시키면 바로 이 순간에 브레이크를 만나자마자 루프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바로 while 루프의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브레이크는 보통 if와 같이 쓰겠죠.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브레이크 해라. 그러면 그 순간에 루프가 끝나는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과 같이 특별히 의미는 없는 코드인데요. A가 1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10까지 가니까 10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A가 5 이상이 되는 순간에 브레이크 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A가 1, 2, 3, 4, 5 쭉 출력이 되다가 그쵸, 5까지 출력이 되고 나서 if 조건이 맞게 되는 순간이죠. A가 5인 순간이 그때 브레이크를 만나면 while 루프가 이렇게 인덴트 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while 루프인데 브레이크를 만나면 루프를 완전히 빠져나가서 바깥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 수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루프를 끝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무한 루프를 돌리다가 브레이크 시키는 경우인데요. 무한 루프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모를 적에 우리가 보통 써줍니다. 기본적으로 루프가 무한히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하는 순간에 while true, 무조건 true죠. 그래서 while 안의 내용이 쭉 수행이 되고 또 올라와도 true, 계속해서 true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루프 안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루프를 끝내라 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코드이지만 그냥 문법을 설명하려고 넣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A가 1에다가 일씩 계속 증가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무조건 맞겠죠. 그러다 A가 5가 될 때 브레이크에서 코드를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5까지만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루프를 제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continue입니다. continue는 만나게 되면 반복문의 조건으로 제어가 갑니다. 즉 continue는 반복문 안에 쓰이는 키워드이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continue 이하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A가 1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10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즉 10번 루프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while 루프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continue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루프 돌고 여기 수행하고 또 여기 수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어느 순간에 이 조건이 맞게 되면 즉 continue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continue를 만나면 루프의 제어가 이 조건 즉 while 요 라인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continue를 만나면 continue 아랫부분 이 부분이죠. continue 아랫부분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즉 루프 안에 continue 아랫부분이 스킵이 되죠.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로 확인을 해봅시다. A가 0에서 시작을 해서 역시 일씩 증가하면서 10까지 가죠. 이 부분이 while 루프고요. 지금 보시면 이 조건에서 if 조건에서 A가 3으로 나누었을 적에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라는 뜻이겠죠. 3의 배수에서만 continue가 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continue가 걸리면 제어로 이 부분으로 제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이 프린트문이 수행이 안 됩니다. 즉 이 프린트문은 if가 걸리는 순간에 continue 때문에 건너뛰게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쭉 하나씩 증가해 가다가 3의 배수만 프린트가 수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3의 배수들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라는 것은 조건이 맞아서 continue가 걸리게 되면 continue의 아랫부분들은 수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while 반복문의 마지막으로 중첩된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while문 안에 while문이 들어가 있을 때를 우리가 중첩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ile 안에 또 while 반복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 번 중첩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 번 중첩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9구단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즉 2단부터 9단까지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복문을 어떻게 써야지 되냐면 일단 2단 찍고 3단 찍고 4단 찍고 해서 9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루프가 한번 필요하겠죠. 그리고 각 단을 찍을 때 2, 4, 6, 8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단을 찍을 때 또 루프가 한번 필요합니다. 즉 2단 찍을 때 한 번 루프가 필요하고 3단 찍을 때도 한 번 루프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루프가 2번 필요하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보시면 제가 그냥 단이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단을 2부터 시작을 해서 3, 4, 5, 6 쭉 증가시키면서 9단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단을 찍을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한 단을 찍을 적에 이렇게 한 줄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출력하기 위해서 제가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서 n을 1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10까지 갑니다. 그러면 단이 2일 때 2 곱하기 n을 하면 2가 되죠.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되죠.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찍어주게 만듭니다. 즉, 단 곱하기 n을 한 값을 value라고 넣고 %3d는 아시죠? 줄 맞춰 찍기. 그래서 %3d 자리에 value를 찍어주고 한 줄을 찍을 때마다 엔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nd 부분을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안에 있는 while문 안에 있는 부분이 한 단을 찍을 적에 쓰는 루프가 되고 바깥 루프가 단을 바꿔가면서 전체를 출력해주는 루프가 되겠죠.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빠뜨리게 되면 2단 다음에 3단, 3단 다음에 4단이 계속 연이어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을 찍고 나면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단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루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파이썬의 경우는 while 루프와 for 루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while 루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 루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했던 조건문과 이번 강의한 반복문을 합한 게 코딩의 가장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한 번씩 스스로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r 구문은 군집 자료행에 대해서 루프를 돌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집 자료행에 대한 학습이 모두 끝난 다음에 for 반복문에 대해서는 공부하겠습니다.